그래야지만이 이 몸이 비대칭해서 대칭을 이룰 수 있는 게 아기 낳고 나서는 20개월 동안은 내가 몸을 잘 이렇게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면은요 몸이 건강해져요. 100%가 다치는 게 20개월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아기 낳고 나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네, 이거 시작한 지 제가 3개월 때부터 나왔는데 그때 팔목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여기 와 선생님이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시원해질 거다 안 믿었는데 진짜 팔목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가면 집에선 잘 안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배운 것 많아도 실전에선 불량한 불량맘. 안녕하세요. 아기를 키우면서 매일 엄살을 떨고 있는 엄살맘입니다. 네, 엄살맘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 아기가 20개월 됐으니까 저도 출산한 지 20개월 됐네요. 네, 근데 뭐 살 많이 빠지셨어요? 가리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게 우리 오프닝에서 나왔던 아까 산후 히트니스 저는 그때 왜 그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둘째 나면 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둘째 출산 이후에는 그 찬스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네네. 살을 완전히 쫙 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와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와 집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그때 정말 엄마에게는 어떻게 젊음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는 어떠한 유익한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아가를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 네, 오늘은 반가운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3회 때 임산부 문화와 또 4회 때 출산에 대해서 멋진 강의를 해주셨던 S여성병원의 문화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선율 실장님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엄마들을 위해서 어떤 또 좋은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이제 특별히 이제 임신 기간에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낳을까, 젖은 어떻게 잘 먹일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계속 10달을 보내는데 막상 낳고 나면 정말 젖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막 이런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집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간 3-7일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시죠. 27일 한 달을 집에 있으면서 밖에 출입도 안 하고 아기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데 막상 그 시기에 나는 어떻게 몸조리를 하고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고 있지? 지금 아기는 잘 클까?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젖을 먹이고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양육에 대한 나의 태도,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영아의 자극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테마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맞아요. 정말 아이 낳았을 때 100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백화점에 하도 답답해서 아기를 데리고 갔었는데 왜 100일도 안 된 깐난 아기를 데리고 왔냐고 할머니들이 막 혼내시더라고요. 어른들은 3-7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뭐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면 100일간 마늘과 쑥을 먹었어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동물이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 100일이었듯이 맞아요. 우리도 이런 최소한의 그 100일이 엄마와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아기의 신체적인 발달이 뇌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100일의 의미는 아주 본능적인 반사작용을 갖고 있는 아기가 대뇌피질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복잡한 두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 100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100일은 돼야 사람이 된다. 그런데 되게 실제로는 그때 그런 뇌 발달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울까? 그쵸. 어떻게 하면 먹일까? 어떻게 한숨이 하면 잠을 자볼까? 예, 언제 난 잘까? 이것만 그렇지, 계속 맞아요.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기계적으로 아이를 그냥 양육 사육하는 정말 그런 좀 맞아요. 개념으로 가기도 하는데 미리 알아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또 우울해하는 게 임신 전에는 이게 살이 찌고 이런 거를 다 용납하잖아요. 이 D라인 저 지금 이제 만삭을 다 해서 이 D라인은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게 아기를 낳으면 쑥 다 빠질 줄 알았는데 그쵸. 애 안 몸무게는 빠져요. 거의 한 3kg인데 출산 후 빠지는 거는 뭐 0.5kg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테마가 그 네네. 출산 후의 몸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몸 관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로하게 생각하는 게 체중적인 관계인데 네. 좀 살을 많이 아기 낳고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네.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유 수유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500칼로리 정도만 먹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500칼로리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죠? 200칼로리 152대 우유 한 잔이 몇 칼로리죠? 200칼로리. 200칼로리. 그러면은 우유 2잔. 세 잔. 수유를 위해서 필요한 그쵸? 칼로리가요? 그러니까 어른이 성인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 2000칼로리라고 본다고 하면 그거에 500칼로리만 더 먹으면 돼요. 아. 그러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우유 한 잔씩 먹거나 그러면서 과일을 좀 더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더 먹으라 그래요. 그거는 애기 이제- 엄마 더 먹어. 애기 엄마 더 먹어. 문화적인 게 많아요. 문화적인 게 어렸을 때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려운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엄마에 대한 몸 보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칼로리가 부족해서 엄마가 젖을 못 먹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기간, 그러니까 아기 낳고 산후조리하는 기간, 특히 초기 기간에 신경 써야 될 칼로리 조절은 먹는 거는요. 아까 말씀 이제 들으실 부분들은 비타민, 미네랄 좀 더 챙겨 먹고요. 그런 것들이 과일이겠죠. 과일.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그리고 채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무래도 기름이 좀 적은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삼겹살보다는 보쌈이 좋다. 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기름을 좀 제거해서.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랑 관련된 영양은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에요. 어른이 보통 1500, 2000cc를 먹는다고 보면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못 먹어요. 특히는 지금 계속 수분이 나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희 신경 쓰셔야 돼요. 집은 일부러 수분을 위해서 되게 신비의 물을 구해다가 먹었어요. 신비의 물 먹고. 예. 그래서 우리 아기가 똑똑하잖아요. 오 마이 갓.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커야 돼. 네. 또 임신 기간에 먹을 게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뭐 나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야식도 마음껏 먹었고 매운 것도 막 떡볶이도 진짜 잘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먹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할 때 아기를 낳고 나면 정말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더 못 먹어요. 매운 거 못 먹죠. 밀가루 음식 못 먹죠. 아이들 아토피 생각하면 인스턴트 못 먹죠. 아, 네. 왜냐하면 또 수유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맵고 짠 거 뭐 또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도 잘 못 먹어요. 그때 치아가 많이 망가지고 관련되어졌기 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르다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한 제약이 정말 많아요. 엄마들이 또 인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아, 최근에 뭐죠?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려면 아기처럼 먹어라. 그래서 다 씻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때는 마음을 비우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먹고 싶었던 음식보다는 조금 몸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 자연식으로 많이 먹고 좀 그쵸. 식습관을 많이 맞아요. 바꿔야 되겠네요. 맞아요. 먹는 것들을 식습관을 그렇게 바꾸려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 기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좀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산후에 몸조리할 때 체중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있겠죠. 네. 3에서 6개월에는 우리가 3에서 6개월까지는 호르몬이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최소 6개월을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3개월에는 특히나 더 다이나믹하게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우울해지고 기복도 심해지고 더 그렇죠. 그런데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관절과 관련된 릴렉싱한 호르몬이 6개월이나 지나야지 원래 정상대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엄마는 운동을 할 때 초기 3개월은 스트레칭 중심의 가벼운 운동, 걷기 이런 운동을 하시고 6개월이 지나야지 원할 수 있는 원하는 뭐 수영 뭐 이런 좀 뛰는 것들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후도우미 해주셨던 선생님. 이모님들이 예, 스트레칭 중심으로 알려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6회 방송에 네. 그때 직접 실습해 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다시 보시고 여러분도 좋은 또 정보. 계속 활용해 맞아요.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에서 6개월의 그런 정보들 운동들을 보시면서 그때 골반도 교정해야 되고 아. 그때 틀어진 척추도 교정하는 게 정말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호르몬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산후몸조리 할 때 체중 관리, 몸 관리를 놓치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또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하게 스트레칭이 어렵지 않으니까 맞아요. 규칙적으로 네. 매일 맞아요. 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 릴렉신이나 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요. 아,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저는 관절이 그래서 약해졌는데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할 때 관절을 보호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초기에 운동은요 정말 아기 낳고 첫날부터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예를 쾌길 운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근육만 사용하는 운동은 첫날부터 하고요. 좀 더 지나서는 관절을 쓰는 과격하게 꺾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몸을 움직여줄 수 있는 상체, 하체를 이렇게 움직여줄 수 돌려주고. 있는 그렇죠. 할 수 있는 골반 교정. 네,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간단한 운동들은 매일 반복하는 것 정말 많이 해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아 정말 이번 출산 이후에는 살이 많이 빠졌으면 처녀때로 예. 좀 돌아갔으면 하는. 예. 저 사실 이 방송 왜 하필 이렇게 임신 기간에 찍을까? 저 너무 이걸 나중에 보여지는 모습이? 소장할 수 있을까? 저 막 10년 전에 사람들 다시 만나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인지. 왜 그러세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라인은 D라인이에요. D라인 그쵸. 생명을 품은 라인. 근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진짜 좀 날씬해져서 나중에 화이팅! 뭐 시즌 2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 그때 변신을 하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은 면제부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 그러게요. 아까 강사님께서 그런 엄마의 젊음을 돌려주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아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처음 만나는 시간이 출산 후에 병원에서 이렇게 수유실 가서 이렇게 모유 수유하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뭐 다양한 성향의 엄마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3, 3개월 이내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이 제일 처음에 막닥뜨리는 게 모유수유거든요. 저는 출산하기 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모유수유, 네. 수유실에 가서 막 가슴 내놓고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막 이럴지 상상도 못했고 맞아요. 거기서 거기 여러 가지 보면은- 유형들을 많이 봤어요. 아기가 우는데 혼내는 엄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하지 계속 막 맞아. 이렇게 잘 앉지도 못하는 아기를 들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물어보고 이런 사람도 저는 있고 우리 아기 딱 보면서 그 아이가 젖을 잘 못 빨잖아요. 그래도 어우 잘하네. 아우 너무 잘한다. 사랑해 이러면서 제가 목격자인데요. 제가 되게 기다려주고 목격자 여기 있는데요. 진짜 나 그랬는데요. 오빠는데요. 맞아요. 엄마가 자기의 성격에 속으로 따라서 했나 봐. 창피하니까. 맞아. 엄마가 자기 성격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어떤 예를 들면 급한 성격이면 급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성격의 유형에 따른 양육의 방법과 패턴을 보통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유실에서 보여지는 풍경 중에서 막 이렇게 아기가 울 때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자기는 이걸 먹여야 돼. 그리고 아기는 완벽하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잘 커야 돼라는 목표를 시간 가지고 정해놓고 딱 네, 먹여야 목표를 되고. 정해놓고 이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과격하게 푸시를 하거나 억압하거나 약간 그렇게 푸시하면서 이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애가 책대로 하는 엄마들이에요. 자면 막 귀 이렇게 만져서 깨우고 뭐 하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먹이고 이제 깨워서 먹이는 건 모유수유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감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성격과 관련돼서 아기에게 감정적으로 푸시하는 것들. 그런 엄마들은 나중에 영유아로 가서 양육하는 패턴을 보면은 완벽주의형으로서 아기를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엄마이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엄마 같은 경우는 이런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패턴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선생님 분유라도 먹여주세요. 아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 울면 같이 울어. 같이 울고.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떨 것 같아?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엄마가 나를 불안하니까. 과연 잘 케어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한 거죠. 이런 엄마들은 나중에 가서는 방임하게 될 가능성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이런 스타일. 그것도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오는 엄마 유형에 제일 많은 게 방임형. 그렇게 엄마가 기준이 없는 엄마. 아이를 정말 못 잡더라고요. 네, 기준이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세 번째 유형으로는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이제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왜 울어? 조용히 해. 먹어. 뭐 이러면서 우리 물어 그때 뭐 봤어요. 이러면서 우리 예, 그때. 젖꼭지 먹으라고 물으라고 막 하면서 되게 막 다른 종류의 분노와 억압으로 푸시하는. 나 새벽에 너 지금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모유 먹이려고 지금 왔는데 너 왜 안 너 왜 먹는 안 거야? 먹어? 뭐 이러면서 그런 엄마들이 방치할 거야 이랬어요. 오 마이 갓.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라면서 감정이 억압되고 나중에 억압된 감정이 사춘기에 표출이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엄마가 이런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걸 독재자형, 억압형이라고 보시죠. 그때 그 아기가 그 엄마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때부터. 아기가 엄마를 예, 힘들겠죠. 그때부터 막 그 엄마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 우유수유 모르겠어. 클리닉 아기가 힘들어서 쫓아다니고. 엄마가 힘든 거지. 엄마가 힘들게 해서 아기가 결국은 그런지 그런데 모르겠는데 계속 엄마죠. 싸우더라고. 시작은 엄마예요. 엄마가 준비하지 10달을 준비하면서 육아에 대한 전혀 중심이 잡히지 않았었던 거고, 예,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유형에 비해서 마지막으로는 좀 저 같은 유형. 쿠친형, 민주형, 기다려주는 엄마. 사랑해. 울면 막 이러고. 지금 네가 우는구나. 뭐 힘드니? 엄마가 기다려줄게. 자면 언제 먹을 거니? 하고 물어봐줘요. 그렇지만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4시간이나 지났어요. 모유수유를 한 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서 먹여야죠. 네가 자고 싶지만 지금 먹어야 될 시간이란다. 아이를 잘 설득하고 상호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출산 후에 3, 7일을 겪으면서 감정의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조울을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패턴과 태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럼 난 어떤 유형이지? 라고 돌아보면서 이 기간에 아이를 잘 케어하려고 미리 생각할 준비해야 필요가 있어요. 되겠어요. 특별히 임신기간에 준비하면 좋고요. 예. 저는 임신기간이 아니라 그 임신하기 전에 신혼부부들 얼마 전에도 어디에서 제가 이제 임신 신혼부부를 강의를 했어요. 예비 부모 신혼부부를 강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 때 제가 이걸 넣었어요. 아기의 양육에 대한 패턴, 너희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니?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민주형, 코치형 아, 네네. 자칭. 불량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들으니까. 모범맘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럴까요? 마지막이 좀 개선되는 건가요? 팔에 불량맘에서? 모범맘으로. 지금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고 네. 강좌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네,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정말. 아, 임신하면 그리고- 출산에만 걱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엄마가 그 아까 뭐 방치할 거야 이렇게 말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말에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 엄마도 피해자가 될 수 그렇죠. 있을 그거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성격과 유형 그리고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그래서 기질도 성격도 유형도 다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특히 우리 주 양육자였던 엄마로부터 어떠한 돌봄을 받았는지가 내 아이를 어느새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를 그래서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엄마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좋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친정 엄마에 대한 그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때 관계가 악화되거나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험하게 혹은 나를 상처를 줬는데 오히려 손녀나 이제 손자를 보면서 잘해주는 모습에 분노를 오히려 더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육 패턴의 대물림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가 했던 어떤 나에게 케어했던 모습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데 이걸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나는 어떻게 돌봄을 받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생각이 번째는 안 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임신기간에 있고 그러면. 아니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요. 의식적으로 생각이 나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깐난애기 때 어떻게 케어받았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니, 아니요, 저는 감정은 반대로 남아있어요. 다 생각나. 맞아요. 감정은 저는 남아있어요. 애가 이렇게 할 때 나도 이때 이런 거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생각이 저는 좀 기억 많이 안 나요. 나요. 감정이라기보다 느낌은 남아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봤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계속 들죠.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그럴 때? 좋은 느낌. 그럼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엄마가 임신하신 기간 동안에 친정 엄마의 관계 회복을 미리 하는 것이 참 좋고요. 그 첫 번째는 인식하고 두 번째는 엄마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아기를 양육할 때 친정 엄마가 부모님이 같이 양육을 할 때 나한테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너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케어받는 것 느낌, 회복되는 느낌. 그게 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나에게 주는 대상이 있으면 좋아요. 그게 남편이죠. 그런 근데 남편이 관계. 도움이 안 되면 그때 더 싸우고 막 애 맞아. 보는 문제로 힘들어서 네가 봐라. 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와 컨셉들을 임신 기간에 주로 화두를 이야기해 볼 필요는 맞아. 미리 있어요. 서로 대화로 대비를 화제로 하는 게. 이야기해서 임신 기간에 이런 식으로 잘 보내면 산후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 또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의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미리 될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은 무조건 출산교실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시는 것 같고 대부분 그 산모들이 엄마들하고 많이 싸우고 울고불고 서운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산모들은 다 엄마가 안 와서 서운하고 엄마가 와도 싸워서 서운하고 엄청 다 엄마하고 싸우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래요. 네, 그게 또 성격의 유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 정말 잡아서 이야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러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엄마가 될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미리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좀 미리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고민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남편과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울 때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좀 남편이 아니면 친정 엄마에게 분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거는 그렇고요. 아기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뇌발달 내지는 신체적인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공부해두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미리 도와줄 분들을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가야 그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맞아요. 정말 누가 산후조리 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저는 또 막연하게 반대로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엄마가 오히려 또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를 막 사랑해주고 그런 또 상황도 되기도 하니까 꼭 누구의 도움보다는 우선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쵸. 자립해서 그게 제일 좋죠. 정말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나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뭐 엄마 우울증 겪으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제일 좋죠. 네. 출산 전에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 될지 이렇게 또 여러 성향이 유형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내가 민주형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몸조리 하면서 엄마의 유형도 고민해보고 또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이런 것도 좀 조목조목 생각해본 지인 생각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고 실천은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 수양의 과정이 바로 아이 키우면서 맞아요, 그런 과정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애가 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아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때 뭐 엄마가 잘 그런 걸 몰라서 막 당황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때 왜 이런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미리 알고 그러면 좀 대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가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우는데 이 울음의 의미는
자기가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떤 반응과 느낌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울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그러면 응애 하고 울고요. 울음소리가 다 틀린 거 아시죠? 네. 네. 졸릴 때 울음소리, 배고플 때 울음소리, 똥 쌌을 때. 쌌을 때 울음소리, 예, 방구 끼고 싶을 때, 가스 찼을 때 울음소리가 다 불편할 달라요. 때. 그 모든 걸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울음소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런 울음소리를 생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에 중요한 거는 반사작용이에요. 반사작용. 저희 출산할 때 저는 이제 수술대에서 이제 마취에 안 끼어서 몰랐는데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애기 태어나면 이제 탯줄 자르러 이제 남편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또 애기 뭐 손을 뭐 이렇게 예, 들고 맞아요. 다리도 이렇게 뭐 해줬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반사작용인데 손을 들고 올라오면 애가 막 따라 올라와요. 그건 파악 반사. 꽉 잡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를 이길 만큼 힘이 손에 악이 힘이 세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뭔가를 확 잡으려고 하는 모루 반사. 그 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 루틴 반사라고 해요. 루틴 반사? 예, 그리고 엄마들이 이거 배고픈 줄 알고 막 하는데 사실 이건 반사작용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이 예민해서 여기가 뭔가 다 먹으려고 해요. 예, 태어나면서 20개, 30개의 반사작용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이게 3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양육할 때 이 아이를 지배하는 뇌의 활동이에요. 근데 3개월, 100일이 지나면서 되뇌피질로 넘어가면서 우리 아이는 다양한 사회적 반응과 생각이 확장이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지면 갔던 게 이제는 누가 누르네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극이 어떤 거예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인데 제일 중요한 자극은 촉각적인 자극이지만 시각적인 자극부터 알아보면 먼저 우리 태어나면 초점책 다 쓰죠. 맞아요. 예. 검정 처음엔 무슨 색깔이죠? 흑백이에요. 흑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흑백이 가장 명확하게 왜냐하면 애기는 뱃속에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흑백의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초점책을 30cm 정도의 거리에 두고 자극을 하는 거. 그건 뭐 기본적인 자극이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는 자극일 뿐이고요. 운동까지 해주시려면 엄마가 아이를 두고요. 30cm 거리에서 눈을 마주치는. 그러면서 아기가 눈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 교감을 많이. 선생님 그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감정 교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눈 마주치기 정말 중요하고요. 눈을 마주치고요. 엄마의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검었잖아요. 흑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위 하고 올라가요. 그럼 얘가 따라 눈을 올려요. 아래 하면 내려와요. 옆에 하면서 감각을 위치 감각 알려주고 미리 그 시대 그때 당시 우리 아기 눈이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고 미리 자극해줄 수 있으면 그렇구나. 그게 뇌 발달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눈이 빨리 발달돼서 태어난 애기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아이는요. 또 아이가 영재일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아니 우리 아기는 흑백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봤던 것 같아서 무식한 엄마들 이렇게 아니 근데 아이는요 된다는데.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엄마와 깊은 교감을 10달 동안 하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런 영적 정식적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또 영재로 예.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은 그런 그래도 30cm 과정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예, 30cm의 그런 저도 거리에서 했었는데 별로 차이를 못 느꼈어요. 색깔 있는 것과 흑백의 차이. 색깔도 흑백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 아이는요 모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션을 통해서.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엄마의 그 자극.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양하게 표정. 자극을 할 수 있겠죠. 청각적인 오감으로 다양하게 할 수 소리 있으니까 내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청각 자극, 시각 자극, 운동 자극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청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은 이렇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틀 된 아이를 놓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막 딸랑이를 흔들면 아기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옆에다 두고 딸랑이를 막 흔들면 어떨 것 같아, 아기가? 시끄럽다 그래요. 그래요? 아기가 딸랑이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요. 소리가 그렇게 너무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딸랑이를 흔들면 따라오고.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청각 자극은 그냥 청각을 들린다라는 걸
확인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려주고 움직여서 그것을 내 의지로 움직이는 쪽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운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연결시켜요. 이거구나. 그래서 뇌관 반사작용해서 되뇌피질에 의지가 담겨진 운동으로 활동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스네시스가 더 활장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청각적인 자극. 그거 외에 엄마가 태교할 때 했던 노래. 태교할 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많은 우리 아기 사랑해. 그렇게 맞아요. 공기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우리 아기 정말 들리잖아요. 청각적으로 아기가 태중에 들었던 음악. 근데 사실은요, 태중에 똑같은 나비야라는 노래를 했었을 때 엄마의 감정이 나비야라는 노래를 했을 때 행복했어요. 그럼 아기는 나비야라는 노래를 무엇을 기억해요? 행복으로 기억해요. 그럼 태어난 이후에 이 아이는 나비야라는 노래를 불렀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래서 태중에 했던 모든 청각적 자극 제일 많이 하죠. 태중에 있는 아이의 뇌는요 60에서 80%가 청각 자극으로 뇌 발달이 되거든요. 그럼 청각 자극을 엄마가 되게 많이 해요. 노래도 불러주고 음악도 들려주고요. 책 읽어주죠. 엄마가 대화해주죠. 이 모든 자극이 태후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엄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요? 울지 마! 잠자! 스케줄이란 게 없어. 진짜 멘붕이 그냥 오는 무조건 잠만 자라고 그래. 아, 저 앉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 번을 힘들었어요, 거에 만 번. 매달리지 않고 이런 거를 미리 고민을 해놓으면 정말 다양한 스케줄도 짤 수 있잖아요. 교육 스케줄. 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거를 맞아요. 생각해두고 하면. 그래서 태교 때 들었던 그 음악들을 백그라운드로 틀어주는 것도 좋고요. 뭐 언어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언어도 다양하게 들려주는 거죠. 이런 청각적인 자극들 좋아요. 세 번째로는 촉각적인 자극인데요. 정말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 촉각적인 자극은 언어 자극에도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아기 대뇌피질에 정말 중요한 자극이에요. 왜냐하면 촉각적인 이 피부의 자극은요, 우리 뇌와 오리진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우리가 수정란이 되고 나서 만들어지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근데 뇌세포와 피부는 같은 외배엽 출신이라서 친구예요. 피부를 자극하는 건 뇌를 자극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네, 태어나서 피부를 자극하는 촉각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뭐 했어요? 애기 촉각 자극 태어나서. 촉각 목욕하고 나서 로션 발라주기. 정말 아니 오일 발라주고 예. 이런. 근데 그걸 이제 일처럼 하면 안 되지. 이제. 일처럼 하면 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 준비했습니다. 저런 아이고 얘 이름이 뭐예요? 까꿍이. 아유 까꿍이 반가워 하고 모든 촉각적인 자극을 할 때는 아기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내가 지금 만져도 되겠니? 라고 존재감을 심어주셔야 돼요. 먼저 그다음에 정체성을 인정해준 다음에 얘 진짜 까꿍이 어구 까꿍 이쁘게 생겼는데요? 네. 좀 깜짝 목욕을 놀랐어요. 시켜야 돼요. 목욕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부터 로션을 바르면 다리 로션 바를 때는 허벅지부터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손바닥을 전부 다 이용해서 쭉쭉 하면서 다리를 쭉쭉 만져주세요. 양쪽으로. 그러면 아이가 정말 좋아요. 예, 왕수 속에서 양막 안에 쌓이면서 계속 촉각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자, 허벅지를 만진 다음에 발바닥을 발끝에서 엄지 쪽으로 쭉쭉 밀어줘요. 관절을 과다하게 자극하면 절대 안 돼요. 태어난 아이 신생아는요. 발등을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끝. 간단하죠? 네. 팔도 똑같아요. 어깨에서부터 손 쪽으로 쭉쭉 아이고 우리 애기 쭉 하면서 똑같이 그 다음에 어디? 손바닥 엄지를 놓고 꾹꾹 눌러요. 기분 좋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구나. 이 느낌이 사랑이야 라고 이게 생각하겠죠? 손가락으로 쭉쭉 손가락 스트레칭, 손등 똑같이 손가락에서 손목 쪽으로 쭉쭉 올려주세요. 똑같으니까 쉽죠? 네. 가슴은 가슴에서 어깨로 감싸면서 배는 오른쪽으로. 혹시 변비가 있거나 아기가 그러면 좀 더 강하게 해도 좋아요. 둥글. 자, 등은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서 쭉.
안녕.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네. 이렇게 할 때 엄마들이 일하듯이 하지 않고 손끝에 사랑을 담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감각으로 뇌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감각으로 자극이 되면 좋아요. 특히 촉각 자극과 청각 자극, 그리고 엄마의 사랑까지 담을 수 있는 간단한 게 있는데, 나비야 나비야 노래 아세요? 네네. 나비야 나비야 노래에 맞춰서 터치를 하면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자, 먼저 아기에게 항상 얘기를 하죠. 노래 불러줄게, 사랑해 하면서 머리부터 온몸을 터치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스트로크라고 해요. 스트로크. 머리부터 나비야 나비야 하고 손끝에서 꼭 누르면서 사랑해 이리 날아오너라 사랑해 겨드랑이부터 다리까지 노랑나비 흰나비 한 번 더 춤을 추며 오너라. 이게 상당한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끝인가요, 이거를 이게? 아니죠.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머리부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매일 이렇게 하시면 아기는요, 이 노래를 부르고 이 터치를 할 때마다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 잘했어. 까꿍아. 이런 마사지는 몇 개월까지 해주면 좋을까요? 몇 개월이 어딨어요. 전 저 고등학교 들어간 딸내미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래요? 네. 전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 고등학생도 아침에 다리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해주고. 아니요, 다리 아니에요. 온몸을 다 해달라고 해요. 나비야 나비야 올라타가지고, 걔가 나보다 키가 더 크거든요. 올라타가지고 나비야 좋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던 그 마사지를 고등학생이 한테 똑같이 해요. 그 아이는 뭘 원해요? 나비야를 들었을 때 내가 사랑받았던 그 느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잘 보냈답니다. 그러게요, 잘 보내고. 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우리도 안 늦었네요. 저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꼭 실천할게요. 나비야와 맞아요. 쭈까쭈까. 네, 시각적인 알겠습니다. 거, 촉각적인 거, 그 다음에 청각적인 자극을 0에서 3개월 사이에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이용하시면 이후에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뭔가를 모유나 스트레스에 집착하지 않고 뭔가를 아기에게 해줄 수 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되게 할 일이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성숙해질 수 있고 아기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기대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잘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재우고 먹이고 또 재우고 먹이고 치우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 시간을 그 100일 동안 오늘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내는지 이렇게 배워보게 되는데, 산후 다이어트 그리고 육아 노하우, 엄마 유형 이런 것들 배우면서 정말 많이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민주형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키울 정말 때까지.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어떡해요. 네, 저희가 작년 6월 20일 날 방송했었는데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8회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우리 뭐 했었죠? 처음에 임신부터 시작했죠? 네, 임신 쉬운 게 아니네요. 막 이러고. 그다음 맞아요. 출산용품도 봤었고요. 그리고 실장님과 함께 봤던 임산부, 교실. 네, 산모교실, 그다음 출산에 관해서도 분만에 대한 봤었고요. 이야기. 네. 네네네. 그리고 5회 때는 애기 엄마들과 이렇게 그 완모 수유. 도전 예. 하고 있는 수유 문제, 정말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드네요. 이러면서 봤고요. 또 뭐 출산 잠깐이지만 산후조리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거를 네. 6회 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이제 성장 앨범 100일 잔치, 돌잔치 준비. 의 주인공 되는 우리 아기. 예, 그리고 오늘은 엄마를 위한 또 아기를 위한 100일 대장정. 정말 즐겁게 오늘 강사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방송? 너무 좋았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즐겁고 유익한 일인 것 같고요. 많이 시청도 하고 여기에서 많이 도움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살맘은요?
예, 정말 저희가 출산해보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실제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하나는 뭐 여기 나올 수 있는 조건 하나는 미리 좀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잊고 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둘째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예비맘들 정말 또 직장 다니시면서 임신 기간을 보내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뭐 이런 걸 따로 들을 수 있는 어디 프로그램도 가기 힘들 때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비맘과 또 산모들의 건강한 그런 문화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불량맘, 엄살맘의 맘토크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안양 소셜 방송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다음 팟에서 맘토크 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예비맘들 현재로 아기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 모두 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육아가 어렵지만 또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제가 엄살을 떨었지만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 같이 정말 좋은 의미로 예. 파이팅하고 맞춰볼까요? 예, 그래요. 파이팅. 네. 자, 하나, 행복한 육아를 위해 화이팅! 네. 안녕. 안녕. 여기도 안녕. 까꿍.